저는 21살 대학생이에요.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 아빠는 어릴 때부터 집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항상 없는 건 아니었고, 있어도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아빠는 늘 바쁘다고 했어요. 회사 일이 많다고 했고, 사람 만날 일이 있다고 했고,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했죠. 아빠는 가끔씩 집에 들어왔어요. 며칠에 한 번, 필요할 때만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아예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어렸지만 이 사람은 이제 우리에게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왜 그런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라는 건 이상하게도 확실했어요. 엄마는 아빠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앞에서 한 번도 불평을 한 적도 없었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이상했어요. 밤에 화장실에 가다 보면 불도 안 켜진 부엌에 엄마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혼자 버티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걸요. 엄마가 아프기 시작한 건 정말 갑자기였어요. 처음엔 속이 좀 안 좋다 그랬고, 그러다 밥을 남기고, 살이 빠지고, 얼굴색이 달라졌어요. 병원에 갔고, 검사를 했고,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췌장암 말기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귀에서 웅 소리가 났어요. 동생은 울었고 엄마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밤 엄마가 말했어요. 엄마가 조금 많이 아플 수도 있겠다.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제가 먼저 울어버렸어요. 항암 치료가 시작됐어요. 엄마는 하루가 다르게 작아졌어요. 그러던 중 엄마가 아빠에게 연락했어요. 당신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며칠 뒤 병실 문이 열렸고 아빠가 들어왔어요.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했어요. 이미 집을 떠난 사람이 왜 지금 와서 아빠인 척을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아빠는 보조 침대를 펴고 병실에서 잤어요. 쪽잠을 자면서 엄마 수발을 들었고 불평은 한 번도 없었죠. 간호사들은 그런 아빠에게 극진하다고 했어요. 그게 너무 완벽해서 저랑 동생은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달랐어요. 그래도 아빠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는 이미 자기 이후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의사는 말했어요. 길어야 2주입니다. 그날 엄마는 보험 서류를 아빠에게 맡겼어요. 저희의 몫이라고요. 그 장면을 보는데 가슴이 이유 없이 답답했어요. 보험금이 들어온 날 아빠는 말했어요. 잠깐 나갔다 올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죠. 이 사람은 예전처럼 다시 사라질 거라는 걸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 아빠는 없었어요. 이상하게도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엄마는 누워 있었고 동생은 잠들어 있었고 병실은 조용했어요. 아빠만 없었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전날에도 잠깐 나갔다 온다며 병실을 비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심이 지나고 해가 기울 때까지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했어요.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어요. 아직은요. 저녁이 가까워질 쯤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안내음이 나왔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번호가 바뀐 거였죠. 아예 끊어버린 거였어요. 그때서야 속이 내려앉았어요. 아빠는 우리를 정리한 거였어요. 그날부터 시간이 이상하게 흘렀어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랑 동생도 서로 눈을 피했어요. 누군가 먼저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엄마는 가끔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혹시나 하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못 본 척했어요. 밤이 됐을 때 엄마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빠에게 연락이 왔는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엄마 표정이 아주 조금 무너졌어요. 아주 조금이었는데 저는 그걸 알아봤죠. 그날 이후 엄마는 급격히 말라갔어요. 약을 먹어도 토했고 물만 마셔도 속이 뒤집혔어요.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천장만 봤어요. 그러다 혼잣말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죠. 자기가 사람을 잘못 봤다고, 자기가 판단을 잘 못했다고.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아빠라는 사람을 수십 번은 더 죽였어요. 엄마는 우리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했어요. 아픈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서 욕심을 부렸다고. 그게 더 잔인했어요. 속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엄마는 끝까지 본인 탓만 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이 왔어요. 엄마가 갑자기 숨을 가쁘게 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기침이었어요. 그러다 숨을 제대로 못 쉬었고 몸을 움츠렸어요. 엄마가 손으로 입을 가렸는데 손등에 붉은 게 번졌어요. 한 방울이 아니었어요. 기침할 때마다 피가 쏟아졌죠. 바닥에, 침대 시트에 엄마 입가를 타고 흘렀어요. 엄마는 그 와중에도 우리 쪽을 보려고 했어요. 말은 거의 못했고 입술만 움직였어요. 미안하다고. 그 말이 엄마가 남긴 마지막 감정이었어요. 엄마 장례식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울 시간도 정신 차릴 시간도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왔다 갔고 절을 했고 고개를 숙였어요. 아빠는 당연히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어요. 그 자리가 비어있다는 사실은 이제 와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었어요.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아빠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아니, 자연스럽게가 아니라 분노처럼 터져나왔죠. 엄마가 암 판정받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 사람이 어디 있었는지,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 그 순간부터
장례식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속삭이던 말들이 점점 커졌어요. 사람 이름 대신 욕이 나왔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오갔어요. 사기꾼이라고 했고, 짐승 같다고 했고, 사람도 아니라고 했어요. 누군가는 엄마가 마지막까지 이용당했다고 울었고, 누군가는 그 인간 손에 돈을 맡긴 걸 분해서 떨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이미 정리된 감정이었거든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서류들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병원 기록, 보험 관련 서류, 엄마가 남겨둔 메모들. 그걸 하나씩 보면서 확실해졌어요. 엄마는 그 돈을 자기 인생에 쓰려고 남긴 게 아니었어요. 끝까지 우리 몫으로 지키려 했다는 걸요. 며칠 뒤 아빠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봤어요. 없는 번호라고 나왔죠. 그 안내음을 듣고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돌아올 생각이 없구나. 설명할 생각도, 책임질 생각도 없구나. 그 순간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 섰어요. 친척들의 도움으로 바로 움직였어요. 서류를 정리했고, 상담을 받았고, 절차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쉽지 않을 거라는 말도 들었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말도 들었어요. 그래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건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긴 걸 지켜내는 일이었거든요. 아빠라는 사람은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제외됐어요. 미워할 필요도 없었고, 기억할 이유도 없었어요. 엄마를 속이고 이용한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지금 우리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길고 더러운 싸움이 될 거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갈 거예요. 엄마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았던 것처럼요. 우리도 엄마가 남긴 걸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정리예요. 엄마 인생에 마지막으로 남은 가장 더러운 흔적을 지워내는 과정.